아이의 경우 발가락 길이가 좀 변한다든지 나중에 차이가 양쪽이 난다든지 발가락이나 손가락이 휜다든지 혹은 어른의 경우에는 관절면이 다쳤을 때 관절에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관절면이 골절됐거나 우리가 성장판이 골절됐거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각 형성, 즉 각도가 많이 변했을 때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가락 다쳤는데 그냥 방치하셨다고요? 오늘은 자칫 무시하기 쉬운 발가락 골절과 그 심각성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가락 골절이요. 단순히 부딪히는 것, 우리가 문지방에도 찌고 뭐 식탁에도 찌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만으로도 생길 수 있나요? 예, 맞습니다. 보통 발가락 골절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가구 모서리나 맨발로 걸어다니는 상황에서 딱딱한 물체에 부딪힌 것만으로도 골절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새끼발가락 쪽 혹은 엄지발가락 쪽에 많아요. 엄지발가락 쪽은 주로 축구를 많이 하는 학생들한테서 많이 오고요. 이에 따라서 성장판 골절도 동반이 되고, 새끼발가락 쪽은 좀 더 우리 일반 주부나 우리 어르신들에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 5번째 발가락이 이런 식으로 많이 골절로 오시게 되고요. 그리고 엄지발가락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 축구를 좋아하는 혹은 태권도를 좋아하는 청소년들에게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골절이 아프잖아요. 아픈데 이게 타박상도 아파요. 이게 골절인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솔직히 증상만으로 판단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당연히 골절인 경우에는 우리 압통이라고 하죠. 엄지발가락이나 손가락을 눌렀을 때 굉장히 심한 통증이 있고 일주일 이상이 지나도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눌렀을 때 아프고 디딜 때 통증을 호소하면 근처 정형외과를 빠르게 방문하셔서 골절이 있는지는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알아내셔야 됩니다. 발가락 골절도 깁스나 수술까지 필요할까요? 세상 모든 골절은 치료가 정해져 있지 않고 골절이 심하고 특히 관절면이 손상을 받는다든지 그림과 같이 성장판이 많이 벌어졌다든지 하면은 당연히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었을 때 변형이 남게 되기 때문에 추후에 관절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관절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관절면이 다쳤을 때나 혹은 변형이 심할 때 혹은 성장판이 많이 벌어지거나 골절이 일어났을 때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갑자기 예전 일이 떠오르는데, 원장님도 운동 좋아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저도 소실적에 사회인 야구를 꽤 오래 했었는데 캐치볼 하다가 야구공에 골 맞았어요. 아이고, 네. 결이 돌았는데 엄청 아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좀 미련한 성격이라 병원을 안 가고 그냥 이거 멍들었나 보다 하고 2주 동안 참았는데 이게 계속 코를 만져도 아픈 거예요. 네. 그때 가서 정형외과 갔더니 왜 이제 왔냐, 이미 금이 갔는데 이미 아물고 있으면서 변형이 생겼다. 참 미련한 짓이죠. 그래서 저처럼 치료를 안 하고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절면 골절이나 변형이 심한 골절인 경우에는 말 그대로 관절염이 오게 됩니다. 발가락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거나 성장판을 침범했을 경우, 아이의 경우 발가락 길이가 좀 변한다든지 나중에 차이가 양쪽이 난다든지 발가락이나 손가락이 휜다든지 혹은 어른의 경우에는 관절면이 다쳤을 때 관절에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관절면이 골절됐거나 우리가 성장판이 골절됐거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각 형성, 즉 각도가 많이 변했을 때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제한도 궁금합니다. 통깁스 치료 혹은 깁스 치료가 발가락 골절에서는 훨씬 많아요. 대개 3주에서 6주가량은 골절마다 다르지만 깁스나 통깁스를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보조기라든지 혹은 버디 테이핑, 발가락 2개 사이를 붙이는 테이핑을 통해서 재활을 하면서 회복을 하면서 보호를 하는 시간도 과도기도 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해당 정형외과 선생님과 충분하게 상의한 후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골절이나 만성 통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깁스가 딱 끝났다고 그 다음부터 바로 축구를 한다든지 바로 전력 질주를 한다든지 바로 운동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꼭 버디 테이핑 같이 우리 발가락 2개를 종이 테이프나 이런 걸로 붙여준 후에 조금 안정기를 거친 후에 우리 재활 치료 등을 거친 후에 축구라든지 태권도라든지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을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재활 기간 또한 섬세하게 근처에 정형외과 선생님과 충분하게 상담을 통해서 상의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발가락 골절도 너무나 다양한 상황이 다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의 경우는 성장판이 미세하게 골절된 경우도 있고 혹은 엄지발가락 발톱 밑에 피가 고여 있을 경우에는 개방성 골절도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방성 골절, 성장판 골절 혹은 관절면 골절 등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충분하게 경험이 풍부하신 정형외과 선생님과 상담을 받으시어
깁스 치료를 혹은 수술적 치료라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발가락을 다친 이후에 멍, 통증이 동반되면 반드시 근처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을 만나시어 엑스레이 촬영, 꼼꼼한 신체 검진을 꼭 받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